자 이제 밑에 그래프 얘기 아까 했으니까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면적이 1이 아니다 기억나? 면적이 2를 곱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 얘 같은 경우는 이동하는 동안 8이라는 힘을 꾸준하게 줬네. 얘 같은 경우는 처음에 5로 주다가 그 다음에 10으로 늘렸지. 얘는 갈수록 힘을 늘리고 있지. 상황이랑 상관없이 이 세 개 다 면적이 1의 양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일을 하는 경우가 크게 보면 유형이 두 개가 있어. 그 유형 두 개를 내가 여기다 정리해 줄 테니까 봐봐. 어차피 우리가 공간상에서 물체를 움직일 때는 딱 두 개밖에 없어. 옆으로 질질 끌던가 위로 끌고 가든가. 옆으로 끌든가 위로 끌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 자 물체가 있을 때 위로 잡아 끌면은 여기 봐봐. 이 물체야. 예쁘게 그려주려고 또 내가 이렇게 또 아이패드의 보정을 사용해서 잘 그렸죠. 이 물체를 내가 위로 집어 올리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똑같은 물체를 옆으로 미는 경우가 있고 옆으로 쫙 스마트하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일에다가 지금부터 이름을 붙일 거야. 얘를 중력에 대한 일이라고 표현할 거야. 조용히 안 할래? 중력에 대한 일. 너네가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고 내 마이크 갖고 하잖아. 죄송합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아니 얘가 갑자기 대가리로 여기를 막아요. 그래. 너 옆으로 좀 가. 한 칸. 뒤에 안 보이잖아. 싫어요. 싫어요. 존나 웃기네. 이 중력에 대한 일이 무슨 뜻이냐? 내가 힘을 줄 때 중력에 대항해서 힘을 준다라는 뜻이야. 중력이 지금 아래로 잡아당기고 있잖아. 그걸 대항하여 위로 들어 올린다. 그래서 중력에 대한 일이라고 한다고. 그럼 옆으로 질질 끌면은 뭐에 대항해서 힘을 주는 걸까? 마찰력. 그렇지. 바람의 작용은 마찰력에 대항해서 힘을 주는 거지. 그래서 이 오른쪽 경우를 마찰력에 대한 일이라고 표현해. 마찰력에 대한 일. 이렇게. 중력에 대한 일, 마찰력에 대한 일. 이런 귀여운 친구. 이때 이 봐봐. 이 빨간색 화살표 있잖아. 이 빨간색 화살표를 내가 주는 힘이지. 이게 내가 준 힘이야. 내가 준 힘. 내가 준 힘이 내가 준 힘이 아니고 이 새끼야. 내가 준 힘이 내가 주기. 내가 준 힘이 중력이랑 같을 때 위로 이렇게 들어올려. 중력이랑 같을 때. 다음 마찰력에 대한 일은 이 내가 준 힘이 마찰력이랑 같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내가 준 힘이 마찰력이랑 같을 때. 너네 교육 과정에서 중력에 대한 일이다, 마찰력에 대한 일이다는 요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 내가 힘을 줄 때 중력만큼 힘을 줘서 중력에 대항해서 일을 한다. 얘는 마찰력만큼 힘을 줘서 마찰력에 대항해서 일을 한다라는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만 적어놓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를 안 적어놔서 이제 헷갈릴 수 있거든. 잘 봐. 이런 문제에 이런 유형의 문제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전제 조건. 물체가 등속 운동한다는 조건이 있어. 물체가 등속 운동한다는 조건이 있어. 이 전제 조건 하에서 지금 빨간색 필기랑 파란색 필기가 의미 있는 거야. 물체가 등속 운동할 때 중력에 대한 일이 가능하다고. 중력만큼 힘을 준 거야. 둘이 상쇄되지. 예. 아래로 중력이 작용하는데 내가 준 힘이 중력이랑 같으면 두 힘이 상쇄되잖아. 예.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힘이 0인 경우가 되고 등속 운동으로 올라가겠지. 네. 맞아? 얘도 마찬가지야. 마찰력이 왼쪽으로 10인데 내가 오른쪽으로 10을 주면서 움직이게 되면은 등속 운동 할 거 아니야. 힘이 상쇄되면서. 맞아? 그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그 경우.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중력에 대한 일이 식이 어떻게 표현되냐. 내가 준 힘이 이제 중력이야. 중력 곱하기 높이가 중력에 대한 일이 되고 얘는 마찰력 곱하기 옆으로 질질 끌고 간 이동거리. 이게 이제 마찰력에 대한 일이 된다고.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조심할 거. 이번에 볼 거는 물체를 이미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렸어. 물체를 위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물체를 위로 들어 올려서 오른쪽으로 끌고 가고 있어.
이렇게 들고 걸어가는 거야. 들고 걸어간다. 요 경우에는 아까 1의 양이 어떻게 된다고? 0. 그렇지. 이때는 1의 양이 0이야. 얘는 들고 걸어가는 건 이거 어떻게 해볼까? 들고 걸어간다. 요 경우에는 1의 양이 0이다. 지금 요 경우 1한 거 있지? 여기도 1한 게 있지? 근데 이 경우는 1의 양이 0이라고 했어. 야! 너 월요일날 스케줄 어떻게 돼? 몇 시간 걸려? 근데 오늘 어디로 가야 돼? 수학부 들고 걸어. 이거 체육관인가? 체육관. 만약에 지금 애들 엄청 많아. 체육관. 그러니까 몇 명 이제 진짜 가겠지. 한번 더. 아나 뭘? 근데 겁나 그러니까 몇 명 이제 가겠지. 지원이 남아. 한 80명 넘게 있어. 너 만? 체육관. 아니 뭐 나만 되는 거야? 뭐래? 나 몇 시인데? 야, 봐. 8시. 그래도 우리 반 애들은 다 왔어. 자, 요거 진짜 중요한 거야. 왜 중요하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 봐. 물체를 1로 데리고 가. 못하나 봐. 중해봐. 야, 물체를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로. 아니, 그냥 여기 있는 걸 1로 데리고 가. 데리고 갈 때 경로가 두 개가 있어. 첫 번째는 옆으로 질질 끌고서 위로 들어 올리는 경우. 두 번째는 위로 들고서 걸어가는 경우. 요렇게 있거든. 그럼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보자고. 자, 옆으로 질질 끌고 가고 있대. 그럼 이건 뭐에 대한 일? 이거 마찰력에 대한 일이야. 마찰력에 대한 일. 이렇게 했어. 그럼 위로 들어 올리고 있어. 이거는 중력에 대한 일이지. 그래서 이한 양이 있어 지금 이거. 이한 양이 있는 거지. 얘는 중력에 대한 일을 했고, 이건 마찰력에 대한 일을 했고, 맞지? 그럼 만약에 구하면은 1의 양이 얼만큼인지 구해라라고 나왔어. 그럼 이거 곱하면 몇 나와? 50N 곱하기 뭐야? 50N이 20N 곱하기 뭐래? 20N 곱하기 2m잖아 이 새끼야! 20N이 2m 맞잖아! 아, 유레카. 무게가 56톤이야. 그래. 그럼 이거 40줄이지 지금? 네. 그럼 얘는 어때? 위로 들어 올리려면 중력만큼 힘을 줘야 된다고 그랬어. 지금 중력이 몇이야? 50N. 50N짜리 중력이지 얘가? 네. 그럼 내가 힘을 주는 거 50으로 줘야지 들어 올릴 수 있다고. 50줄. 50N의 힘을 줘서 몇 미터 밀어? 1m 들어 올리지. 몇 줄? 50줄. 그럼 녹색 경로를 통해서 중력, 마찰력에 대한 일과 중력에 대한 일을 하면 총 몇 줄만큼 일한 거야? 90줄. 그렇지. 이 경우에는 90줄 일한 거라고. 토탈. 저런. 이해감? 네. 자, 근데 파란색 경로 봐봐. 위로 들어 올렸어. 위로 들어 올렸으면 이거는 뭐에 대한 일하고 있어? 중력에 대한 일. 중력에 대한 일 하고 있지? 중력에 대한 일. 계산해보면 50N 뭐야 이거 씨. 50N 곱하기 1m 맞아? 50줄이야? 네. 자, 근데 오른쪽으로는 그 마찰력이 있는. 1의 양이 0이지? 네. 들고 걸어가는 건 1의 양이 0이라고. 네. 그래서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로 왔지만 일한 양이 서로 다른 거야. 녹색 경로에서는 아까 토탈 90줄이란 거야. 근데 파란색 경로에서는 토탈 몇 줄이란 거야? 50줄. 50줄이란 게 된다고. 들고 이동하는 게 더 100꿀이거든. 그렇지. 뭐래. 그거는 좀 별개지. 과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차이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유형이거든. 오, 정리 똑바로 해놔. 마찰력에 대한 일을 하고 중력에 대한 일을 했냐, 아니면 중력에 대한 일을 하고 1의 양이 0인 경우로 이동했냐. X 들고 걸어가는 건 1의 양 0이잖아. X 들고 걸어가기. 선생님 근데 팔의 힘은 계산 안 해요. 안 해. 안 해. 네. 이게 왜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냐면 에너지 개념이랑 같이 연결을 지어야 되거든. 이거 이따 얘기해줄게.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중력에 대한 일이 있고 중력이 한 일이 있지 지금? 내가 이건 지금 설명했어. 뭐 중력에 대한 일이라고 하는 건 중력에 대항해서 힘을 준다는 거지. 이때 이 주는 힘이 뭐랑 같은 상태야? 중력이랑 같은 상태. 그게 지금 중력에 대한 일이라고. 여기 위주로 넣어볼게. 중력과 같은 크기의 힘을 작용한다. 이렇게 중력과 같은 크기의 힘을 작용한다. 이렇게 되면 특징이 뭐가 있다고? 무슨 운동한다고 아까? 등소 운동한다고. 이렇게 되면 등소 운동. 중력과 같은 크기의 힘을 주니까 등소 운동으로 움직이게 된다. 중력 이 한 일 같은 경우는 이걸 잡아당기는 주체, 떨어질 때는 잡아당기는 주체가 중력이지. 그 중력으로 힘을 줘서 떨어진 거리 해가지고 이건 중력이 한 일이라고 하는데 이 둘의 값은 같더라고. 이 정도야. 이건 크게 의미 없어요.
뒤로 넘겨서 97페이지 문제 한번 빨리 풀어볼까? (97쪽이요) 네. 쌤 그럼 밀대 무게는 상관없는 밀대 무게는 밀대 맞추는 건 없는데. 이 20kg 물체를 1m 높이로 들어올리는 건 뭐예요? 들어오르는 거니까 중력이다. 대신 20kg을 중력으로 바꿔야 돼. 9.8 곱해야 되지. 오케이. 질량이 나왔으면 9.8 곱해야지 중력으로 바뀐다. (9.8하고) 표현된다고요? 중력이 9.8N예요. 쌤 1의 양이 힘의 크기에 비례해요. 힘 많이 주면 똑같이 1m가 들어도 힘을 많이 주면 그렇겠지? 비례해요? 그렇겠지? 네. 무대 양은 이동거리에 반비례해요. 그게 되겠지? 그렇죠. 저희 오늘 그거 해요? 하겠지? 그 클리닉. 근데 여기 다 가면 3명밖에 없어요. 근데 나도 뒤에 단장들끼리 만나서 뭐 하면 그러면은 2명밖에 없어. 저 엄마랑 밥 먹어야 돼. 그러다가 진짜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저 엄마랑 데이트. 근데 효자네 효자야. 엄마와의 데이트. 맞아. 엄마랑 오늘 아울렛 가기로 했어요. 효자네. 아빠도 같이 간대요. 태연이랑 갔을 때. 나 너희 아버지야. 가운데. 나 너희 아버지야. 미친 생각. 나도 네 아빠 알아. 야, 누가 한창에 엄마랑 갔을 때 얘 아버지가 태워줬다. 나도 아빠 알아. 나도 아빠 알아. 나도 엄마 알아. 나도 엄마 안 나도 네 엄마 알아. 난 둘 다 알아. 이름도 알아. 나도 네 아빠 알아. 나 너 우리 아빠 알아? 얘 알아. 왜요? 초콜릿 먹었잖아. 철사 아저씨랑 아빠. 이름도 알아. 이렇게 하면 커피 마시러 집안에. 너 우리 엄마 알아? 그래? 알아요. 우리 아빠도 알아? 쌤 조상님 알아요. 나도 모르는. 아담번. 선생님 조상님. 나는 그 카페. 6.25 때 할아버지 할머니는 원래 북한 쪽에 있었대. 함경도 있었어. 우와. 그래갖고 조상님들 묘가 다 거기 있어. 헐. 뭐가 원래 통일되면은 그 묘지 어디 있는지 알려준다고 그랬는데. 통일 안 근데 그러면은 몰라. 할머니 할아버지 안 가고 어디 싶으면 있는지 몰라. 쌤도 거기 써야 되는 거야. 그렇지. 와. 너 김일성 어머니 뭐 이러면서 있었지. 근데 왜 내려오셨어요?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어봐야지. 잘하시는데. 아버님. 위에보다 현명한 선생이시다. 그러니까. 그렇지. 자유에 대한 소중함은. 자, 아빠도 탈북이 되나요? 전쟁 때 탈북이라는 개념이 없지 그때는. 일단 도와놔야지. 일단 뭐 도망가는 거고. 동우야 너도 가지. 소율이 생각. 근데 얘는 자, 이거 봐. 다 이거 혼자 이거. 야 이거나 봐. 여기서 20N으로 2m 밀었다 그러면 40줄이라고 하면 되고 40N이 무게인데 5m 걸어갔다 그러면 0이야? 네. 아 뭐야? S 들고 걸어오는 거야. 죽을 이렇게. 풀린 사람 없어. 들어 올렸다. 이거 20이라고 하면 안 되고 여기가 9.8 곱해야 돼. 91N으로 바뀌거든. 196. 이게 196N이고 1m니까 196줄이에요. 네. 계산 되냐 이거? 네. 9.8을 곱하는데 196이 나와. 그러니까 이야. 20을 곱하자. 9.8이 약 10이잖아. 멋있다. 20을 맞아. 그럼 약 200, 196. 멋있다. 전 맞았어요. 진영지 왔어. 196. 잘생겼어. 2번은 좀 조심하는 내용이고. 씨랑. 그럼 일의 양은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일의 양이 조용히 봐. 일의 양이 힘 곱하기 이동거리잖아. 네. 그럼 힘을 많이 주면은 일의 양도 큰 거고 이동 많이 하면
또 1이랑 같은 거야. 비례한다고 반비례한다고 틀린 거야. 1줄은 아니요. 1뉴턴의 힘으로 1m 이동시킨다. 탈락. 그럼 리을. 맞아요. 힘의 방향으로 수직입니다. 수직이면은 1이랑 0이죠. 치어리딩 언제 끝나? 정답 기억이. 조용히 하라고. 야, 저 과학 수업하는데 자꾸 치어리딩 이야기하고 있어. 예시가 쌤. 건배를 읽으면 치어 1번이고요. 뭐라고? 건배를 읽으면 치어 리딩이에요. cheer reading. 건배가 영어로 cheer. 그리고 건배를 읽으면 cheer reading. 아이씨. 수능보다 어렵네. 수능 시키는 문제. 뭔 소리야? 다른 건 없어? 아, 이거 몇 줄이 아니지? 개웃기 18줄. 야, 위로 힘을 주고 46 번. 이동거리를 했더니 이게 60줄이래. 정답 46번. 이런 거 계산 못하면 다음은 근데 이게 약간 계급적 생각. 1라요. 1라요. 다 이제 있었잖아. 아, 할말이 없었어요. 조용히 봐. 다음. 오. 이거 해야지. 조용히 안 하냐? 선생님 수조를 아는 게 이런 거 잘하세요? 아는 거 있으세요? 엘과 에너지. 아는 게 있냐고? 아는 게 엘과 에너지. 아재 기분 있고. 아는 거 있어요? 엘과 에너지가 좋고. 아니, 치열이. 빨리 진도 나오고 쉬어요 쌤. 아재 개그냐 그게. 개그도 아닌 거야. 선생님 개그를 빼야 돼. 개. 아재. 왜? 재밌지? 아재 드립 정도로 하자. 자, 비파 일과 에너지인데 이제 에너지 개념 배울 거야. 에너지는 뭐냐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해. 요거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계속 써먹어야 되니까 지금 이후로 안 나와. 딱 머릿속에 잘 넣어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에너지의 뜻이야.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건 전기가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에너지라는 말을 붙인 거야. 왜? 전동기를 이용하면은 어떤 물체에다가 힘을 가해서 이동시킬 수 있지? 대표적으로 전동기 중에서 거중기 생각해봐. 모터 돌려갖고 이거 들어 올릴 때 전기 쓰잖아. 전기가 쭉쭉 하고 들어 올리는 거는 일을 한 거잖아. 지금 물체에 힘을 가해서 이동시킨 거잖아. 그 우리가 앞으로 에너지라는 말을 쓸 때 이 에너지는 전부 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들이라고. 알겠어? 대표적으로 오늘 배울 에너지는 두 개야. 첫 번째가 위치 에너지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운동 에너지라는 게 있어. 아니요? 위치 에너지는 땅으로부터 지면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물체, 지면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하고 운동 에너지는 뭐냐면 그림 좀 기가 막히게 잘 그리고 와우. 누가 봐도 이게 뭐야? 바비큐. 모자이크야. 자동차야. 법규 아니 이 새끼야. 자 이거 봐. 교통법규. 운동 에너지는 이 움직이는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야. 자, 위치 에너지가 뭐라고? 이 상태가 지금 위치 에너지인 거야. 지면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움직이는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 얘네들은 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즉 어떤 물체다가 힘을 가해서 이동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네. 와. 자, 여기다 말뚝을 하나 갖다 놨어. 그 다음에 이 쇠구슬을 떨고, 그럼 얘가 쿵 떨어지겠지. 쿵 떨어지면 얘한테 힘을 가해서 이동시킬 수 있잖아. 예. 그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이름 붙인 거고, 얘는 여기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고 쳐봐. 그럼 얘가 이렇게 달려갖고 빵 때리면 힘을 가하지? 그러면 이동거리를 만들겠지? 얌전히 이동시키진 않을 거예요. 저런. 자동차에 진짜 치명 생기는 게 아니야. 아, 이렇게 돌아가서 회전에 뱅뱅 돌아. 왜 뱅뱅 도냐면 무게중심이 우리 배꼽 쪽에 있단 말이야. 뭐가 놀아요? 근데 뭐가 도냐고? 목이 사람 돌아. 몸통이 자체가 돈다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돈다니까? 설명하면서 잘 얘가 봐. 이렇게 돌아가려고. 교준이는 안 될 것 같아. 차체가 사람을 때리는 자리가 네, 무게중심이 이 배꼽 쪽에 있지. 근데 때리는 자리가 이 하체를 때린다고. 그 무게중심은 가운데에 있는데 하체를 때리면 이 무게중심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회전한다고. 그럼 배꼽으로 맞으면 안 그 돼. 사람 배꼽으로 차가 온다. 이렇게 맞으면 그냥 지금 밀릴 수도 있지. 어떤 미친 새끼가 그러고 있으니까 70, 80을 당하면 돌면 안 되지. 그 시간에 무게중심으로 받아야 돼 이지라면서. 키가 작아서 차가 터지지 않을까? 맞지. 차가 오는 내장 다 터지네. 배꼽이 있으면 안 돌. 안 돌겠지? 그냥 밀리겠지 뒤로 쫙.
그러면 근데 단순히 밀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서 내적 다 터졌겠지? 그러면 트럭이나 버스 같은 거에 부딪히면 안 돌아요? 트럭이나 버스에 부딪히면? 와. 그게 있었어. 그건 이대로 버스가 이렇게 면으로 오잖아. 차는 이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다리 쪽을 때리는데 버스는 면으로 와서 이렇게 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팍 하면서 팍 그러죠. 포스터.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버스가 나오면 면으로 박잖아. 면으로 박으면 이렇게 간다고. 포스터. 치였을 때. 근데 차에 치이면은 이렇게 된다고. 뭐가 치명적이에요? 둘 다 치명적이야. 둘 다 치명적이야. 부딪힐 때 얌전하게 여기만 부딪힐 것 같아? 이렇게 밀리면서 이렇게 부딪히지. 선생님 곰이 버스에 부딪히면 죽어요. 곰이? 차가 죽지 않을까요? 차가 빵 왔는데 여기 부서에 곰이 여기 있고 곰이 버스 그 면 쪽에 마법적인 미식 나나. 아니 얼마큼의 속도로 방향과 다르지. 50. 기사님이 죽은 거 아니야? 안 해봐서 50면 느낀데. 기사님이 죽겠지. 이렇게 달리다 빡 했는데 조수석이 곰이랑 같이 타고 있더라고요. 그게 맞잖아. 아니 지금 곰이 딱 가만히 있고 차가 이제 거꾸로 위치에너지 운동에너지 개념 이 알겠지? 정도였어요. 이 지면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물체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는 달리는 물체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거 딱 치이는 순간 내가 돈다고 그랬잖아. 동호다 치일 때 얌전하게 이렇게 부딪히고 끝나는 게 아니고 봐봐 여기 딱 때리잖아. 그러면 얘는 관성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 그 대가리를 여기에 먼저 박어. 대가리를 차체에 박는 순간 기절을 하겠지? 기절을 하고서 뱅뱅뱅뱅 도는 거야 하늘 떠서. 그럼 드라마에서 이렇게 그러다가 대가리부터 떨어지면은 두개골이 으르러지겠지? 그 교통사고로 죽는 이유가 보통 그렇게 근데 바로 나고. 정신이 이렇다니까 여기서 다리가 쉴 때 대가리가 이 차를 찍으면서 여기 기절해. 그 상태에서 돌기 때문에 스피드를 못하고 떨어져. 머리가 유리창에 깨져요? 보통 그렇지. 유리에 들이박지. 와. 아프겠다. 둘이 박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차 주도 다치는 거 아니에요? 기절하는데. 네. 점프해서 이렇게 하면은 피할 수 있지. 점프력이 높아서. 나 그거 봤는데 나 실제. 야 점프를 할 때 어설프게 이렇게 점프해서 타고 넘는 상관인데 점프하다가 다리가 여기 걸리면 저기서 전나게 걸렸을 때 바로 한 바퀴 돌고 났고. 아이소 계속 죽고 있는데. 약간 다이빙 하듯이. 아니 아이소 뛰어 넘었다니까 저기서. 그래서 저 차 위에 올라타는 거야. 야 그 이번에 덩크 콘테스트 못 봤어? 자동차 뛰어넘는 거의 거. 슈퍼카 이거다 봐. 부딪히는 NBA. 그 다리라도 걸리면 끝장나는 게 뱅뱅뱅뱅 돌아. 알표 스피드가 전 죽을 뻔한 건데. 자 그럼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 단위는 줄 그대로 써요. 줄 그대로 써. 일과 에너지의 관계인데 이거 봐봐. 얘가 움직이려면 생각을 해봐라. 얘가 움직인다고 먼저 해볼래? 밑에 있는 물체를 위로 들어 올려야 되지. 그 말은 중력에 대한 일을 하는 거야. 중력에 대한 일을 하면은 저 물체가 위로 올라가 있겠지? 맞아? 네. 물체가 위로 올라가면 무슨 에너지를 갖게 된다고? 위치에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된다고. 그럼 얘는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지. 네. 새로운 형태, 새로운 다른 물질에다가 힘을 가해서 이동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예. 요 관계를 일 에너지 정리라고 하는 거야. 일을 하면 에너지가 생기고 그 에너지는 다시 일할 수 있다. 그게 여기 써 있어. 일을 하면 에너지가 생기고 에너지는 다시 일할 수 있다. 방금 말한 그 개념이라고. 알겠어? 그래서 외부에서 물질 일을 하면 에너지가 생기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가 요거예요. 대표적으로 요 경우 생각하면 돼. 내가 들어 올렸어. 그럼 중력에 대한 일을 했지. 내가 40줄의 일을 했으면 요 물체는 40줄의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야. 말뚝을 박을 때 뭐 10N의 힘을 가했으면 뭐 4m를 박을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 중력에 대한 일을 하면 에너지가 생기고 그 에너지는 새로운 형태의 일을 할 수 있다. 앞에다 뉴라고 적어줄게. 뉴. 새로운 형태의 일을 할 수 있다. 이해되나? 자, 마찰력에 대한 일을 하면 옆으로 질질 끌지. 마찰력에 대한 일을 하면은 운동 에너지가 생기고 이 운동 에너지가 있으면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물체에다가 힘을 가해서 이동거리를 만들 수 있다. 네? 근데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이게 아니야. 마찰력에 대한 일을 할 때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게 아니야. 안 나와 이씨!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안 나와 이씨!
멈췄는데 이거? 수업 끝? 수업 끝. 이야 집 가자. 오케이 치어리딩 하자. 치어리딩 왜 이렇게 좋아해? 수행평가라서요. 그 저희 잠실 체육 운동 그 잠실 학생 체육관 가갖고 그거 해야 돼요. 자, 마찰력에 대한 일을 했을 때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적어놓으면 이거 알짜힘에 대한 일이 알짜힘이 한 일이야. 알짜힘이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겨요. 이게 뭔 소리? 너 알짜힘 뭔지 모르지 이거. 중1 때 이거 개판을 해갖고. 알짜힘 알아? 알짜인데. 알짜힘이 뭐냐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여러 개야. 만약에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는 왼쪽으로 가고 하나는 위로 가고 하나는 뭐 대각선으로 가고 이런 상태라고 쳐봐. 이 힘을 하나하나 다 합쳐갖고 딱 하나의 힘으로 만들면 그걸 알짜힘이라고 해. 그러니까 힘을 합친 걸 알짜힘이라고 하는 거야.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합쳤을 때를 알짜힘이라고 하는데, 자, 마찰력이 이렇게 있어. 근데 마찰력만큼 내가 힘을 줘. 그럼 이거 힘을 합쳤을 때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가 안 생겨. 왜? 동서운동한다니까? 오호. 다시 한번 봐봐. 야, 이 운동 에너지가 뭐야? 속도가 붙는 게 운동 에너지야. 네. 빨라지는 게 운동 에너지라고. 지금 마찰력이 10인데 내가 10만큼 힘을 준다. 마찰력만큼 힘을 준다라고 하면 아닌가요? 둘이 상승되면서 알짜힘이 없어. 그럼 얘 무슨 운동해? 등속 운동하지. 운동 에너지 변화가 없다고. 빨라지질 않는다고. 아닌가요? 그럼 뭘 해야 돼? 마찰력이 5N이면 내가 10N의 힘을 줘야 돼. 그러면 상승되면서 몇이 남아? 5가 남지. 그럼 이 5가 이동하는 만큼 일하는 거는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점점 빨라진다고. 뭔 소리인지 알겠어? 마찰력에 대한 일이 아니야. 알짜힘이 대한 일이야. 그럼 거꾸로. 마찰력에 대한 일을 하면 무슨 에너지가 생기니까? 얘가 만약에 5N인데 내가 5N의 힘을 줘갖고 밀고 있어. 내가 일을 하고 있긴 하잖아. 그럼 일을 하면 에너지가 바뀌어야 되거든? 무슨 에너지 이게? 운동 에너지. 마찰력에 대한 일은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요거야 요거. 알짜힘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면 옆에다 적어놓으면 좋다. 마찰력에 대한 일을 하면은 무슨 에너지가 생기냐? 여기다가 열 에너지. 그렇지! 열 에너지가 생겨. 마찰열. 자, 마찰이 지금 5N였어. 근데 내가 준 힘이 5야. 5로 힘 줘갖고 10m를 밀었어. 마찰력만큼 힘을 주고 있지? 몇 줄 일한 거야? 50줄이 됐지. 그 50줄 일하는 만큼 무슨 에너지로 바뀐다고? 열 에너지. 그 바닥이 따끈따끈해진다고. 운동 에너지가 붙는 게 아니고. 자, 그럼 이제 얘기해보자. 이거 이해했으면 대답해. 자, 바닥과의 마찰이 5N이래. 바닥과의 마찰이 5N이었어. 근데 내가 준 힘이 7N의 힘을 가했어. 그 다음에 이동거리를 3m 이동시켰다고 하자. 자, 요 경우를 분석을 할 거야. 지금 보면 요 경우에 힘이 두 개로 보여. 자, 1번. 마찰력이 몇이야? 5. 마찰력 5N이지. 다음, 알짜 힘 몇이야? 7M. 알짜 힘. 오른쪽으로 7, 왼쪽으로 5잖아. 힘을 합쳤을 때 남는 거 몇? 2N. 2지 지금. 맞아? 자, 마찰력 곱하기 3m 한 만큼 지금 몇 줄이지 이거? 15N. 15줄만큼 뭐가 발생한다고? 열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바닥이 따끈따끈해진다고. 근데 알짜힘만큼 2N 곱하기 3m 한 만큼은 뭐로 바뀐다고? 6줄. 6줄만큼 뭐?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라고. 요거 때문에 빨라지는 거야. 요거 때문에. 알겠지? 이게 없이 마찰력만큼만 힘을 주면 바닥만 따끈따끈해지고 속력이 안 붙는다고. 아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안 붙는다고. 알겠지?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래. 뭐 그래서 알짜힘만큼 마찰력을 능가하는 힘을 줘야지만 운동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이거 알겠죠? 바퀴 같은 거 마찰력 없지 않아? 있어, 왜 없어? 이야 바퀴가. 불잖아요. 와 진짜 타이어 자체가 바닥이랑 닿을 때 그 마찰이 있어. 와 그래서 그 마찰력이 없으면 그냥 톡 밀면서. 너네가 알만한 과학 지식 두 개를 이제 얘기를 해줄게. 가자. 타이어가 그 바퀴가 굴러가는 힘이만으로도 이제 마찰력이 발생해. 두 번째, 바퀴가 열이 멈출 발생하면 그 안에 있는 기체는 팽창한다는 걸 아마 중1 때 배웠을 거야. 네. 샤르의 법칙인가? 그럼 바퀴 터져요. 그렇지. 와. 고속으로 달리면 바퀴가 터질 수 있어요. 저런. 아 그래서 그 차에 뭐 나오는 거. 가열되면은 터질 수 있어. 그 고속도로 달릴 때 타이어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모가 많이 됐다고 쳐봐. 마모가 돼서 타이어가 얇아진 상태에서 고속으로 계속 회전을 하면서 달리고 있어. 고속도로를 달려. 그럼 마찰력 때문에 안에 기체가 팽창하려는 힘이 세지잖아. 그 부분으로 터져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타이어가 펑크나는 거야. 터지면 뒤집혀요.
차가 터져요. 나는 살면서 배틀을 보는 거 많이 알거든요. 고속도로에서 뒷타이어가 터지는 걸 경험해본 사람이에요. 와. 네? 이거 경험해볼 일이 거의 없거든. 어떻게 살았어요? 진짜 죽을 뻔했어. 일가족이 다 타고 있었거든. 6명 타고 있었거든. 아빠, 엄마의 누나 3명이 나까지 해서 6명 타고 있었는데 되게 어릴 때여서 나 지금도 지나는 게 많아. 뒷바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야. 빡! 소리가 나면서 타이어가 터져서 터지면 어떻게 되냐면 차가 이렇게 돼. 가라앉는 거 아니에요? 쥐달리는 거 아니야? 차가 이렇게 가다 말고 이렇게 돌아. 우와. 차가 돌아 그냥. 제어가 안 돼. 속도가 빨라져요? 이때 만약에 뒤에서 트럭 같은 게 오고 있다 브레이크 못 잡고 우리 들이박았다 그대로 다 뒤지는 거고 또는 중앙 차선에 그 고속도로 같은 경우 벽이 있어. 콘크리트 그거 벽이. 박으면 그렇지. 이렇게 돌다가 콘크리트 벽 박으면 다 뒤지는 거야. 터지. 근데 진짜 그 당시에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그랬어. 그 뒤부터 신자를 신 거예요. 정말 아니야. 그 당시에도 이렇게 기독교에서 그 정말 우연찮게 그 시간대에 뒤에 차가 없었어 아예. 고속도로에 우리밖에 없었고 두 번째 왼쪽 벽도 안 맞고 오른쪽 벽도 안 맞고 가운데서만 뱅뱅이 들었어. 뱅뱅. 이거 옆으로 조금만 가거나 뒤에서 트럭이나 뭐가 와서 들이박았다? 우리 이거는 다 죽는 거거든. 근데 그 자동차에 뜨지 않아요? 타이어. 옛날이잖아. 옛날 차잖아. 60년대 60년대 그래갖고 그 당시에 그래서 나는 타이어 터진 걸 경험해봤고 터지면 뱅뱅 돌아. 쎄. 본거 60년대라는데. 선생님 마찬가지로 60 한개 말고 네개 말 다 다리가 부러지? 4개 다 터질 수 없지. 그럼 밸런스 있게 한쪽 터지고 한쪽 아래쪽 터지면 그거 그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확률적으로 하나 터지는 게 힘든데 그게 연속으로 2개 터지는 확률은 뭔데? 연속으로 2개 터질 일이 없지. 4개 다 터져. 알겠어 좀 4개 다 터지면 어떻게 되지? 잘 같지 않아? 다들 동시에 내게 그냥 뻥. 속도가 안 붙겠지. 그럼 4개 동시에 다 터지면 올라가요. 아니 평선이야 뭐야? 물론 4개 다 터지게 할 수도 있어. 그 범죄자들이 고속도로 타고서 도망가면 스파이크 뿌리잖아. 그 경찰이 스파이크를 뿌리고 그걸 지나가면 4개가 다 터지지. 그러면 이제 그 스파이크 트랙 앞장에 이런 거야? 배지가 선지 있지 않잖아. 뾰족뾰족한 걸 심어놓으면 그걸 밟고 지났을 때 타이어가 4개가 다 터질 거 아니야? 그러면 균일하게 돌아. 그 차가 돌진 않는데 그러면 그 타이어의 틀만 가지고서 돌아야 되잖아. 펜다라고 하지. 펜트로만 돌아야 되잖아. 그럼 불나는 거 아니야? 차가 잘 가지 못해. 각인가요? 가긴 가지 조금 가지. 속도가 안 붙지. 불나죠. 그거. 그까지는 모르겠어. 스파이크?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이해했죠? 봐봐봐. 중력에 대한 일이라면 위치 에너지 생긴다. 마찰력에 대한 일은 뭐 생긴다고? 열 에너지 생긴다. 알짜임이 한 일이 뭐가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야.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 에너지 정리 다 정리했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내가 방금 얘기했으니까 빨리 읽고 넘어갑시다. 내가 위로 들어 올리려면 지금 중력에 대한 일 또는 마찰력에 대한 일은 다 등속운동 조건이라고 그랬어. 등속운동. 야 얘도 얘기해볼까? 봐봐. 얘 무게가 10N짜리여서 근데 내가 지금 주는 힘을 몇으로 가정하고 문제 풀고 있는 거야 지금? 10으로 가정한 게 중력에 대한 일이지. 이게 만약에 15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위로 올라가요. 자 15를 줬다고 쳐봐. 그러면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거야. 10N이 중력만큼이지. 알짜임은 몇이야? 5지. 그럼 10N이 만약에 이거 10m 들어올린다고 치자. 10m 들어올린 만큼 즉 100줄만큼은 위치 에너지가 생겨. 이때 이건 알짜임이잖아. 그 5N으로 10m 들어올린 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겨. 위로 빠르게 올라간다고. 차이점 알겠어? 네. 어렵다고? 근데 얘 봐봐. 지금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했을 때 이 중력은 뭐? 중력에 대한 일이 내가 위로 들어 올릴 때 등속으로 올리는 조건이라고 지금 이게 문제 안 써있잖아. 여기 어디에도 등속이라는 조건이 안 써있잖아. 맞지? 근데 우리는 그 전제를 알고서 해야 된다고. 등속 조건이야 이거. 옆에 적어놔. 등속 조건. 등속 조건. 그래서 내가 준 힘은 중력과 같은 거야. 중력은 어떻게 구해? 질량 곱하기 9.8. 요게 이제 중요한 거. 등속 조건에서는 내가 준 힘이 중력이 되는 거고, 즉 질량 곱하기 9.8이 내가 준 힘이 되는 거야. 그럼 식 봐봐. 질량에다 9.8하면 이게 중력이지. 중력 곱하기 높이니까
내가 위로 들어오는 1의 양이지. 그 1의 양만큼 위치 에너지 생긴다 그 뜻이야. 아니 이게 방금 했잖아. 일을 하면 에너지가 생긴다며. 네. 일을 하면 에너지가 생긴다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8 곱하기 질량이 지금 이게 중력이 되는 거라고. 네. 높이는 이동거리가 되는 거고. 네. 그럼 내가 일을 할 때 얼마큼 일했어? 중력만큼 힘을 가해서 높이만큼 이동거리를 만들었잖아. 네. 그럼 내가 일을 한 만큼 뭐가 생긴다고? 위치 에너지가 생긴다고. 위치 에너지 공식이 그래서 9.8 mh야. 이런 만큼 에너지 생긴다. 위치 에너지 공식이 9.8 mh가 된 이유가요. 9.8 m이 뭔데 이게? 이게 중력이라니까? 중력? h가 높이고. 그럼 중력에 대한 일 한 만큼 에너지 생겼다. 그게 식이야 그냥. 중력에 대한 일 한 만큼 에너지 생겼다. 왜 이렇게 좋아하니? 근데 만약에 중력을 능가하게 되면 무슨 일 벌어진다고? 방금 보여줬잖아. 요거 중력을 능가하는 힘을 줬어. 예를 들어서 15N을 줬어. 그러면 이 중력만큼은 10N만큼은 위치 에너지가 생기는 거지. 근데 5N만큼은 알짜 힘으로써 운동 에너지가 붙는다고. 점점 빨라지면서 올라간다고. 알겠지? 내가 10N만 주게 되면 등속으로 올라갈 거야. 근데 15N로 주게 되면 점점 가속하면서 빨라지면서 올라간다고. 그 가속된 만큼, 빨라진 만큼이 운동 에너지인 거야. 알겠어? 네. 그러면 10N, 15 빼기 10에서 5N 나오면 그게 운동에너지인 거예요. 그렇지. 그 5N이 하면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드는 거지. 근데 이렇게까지 시험 낼 사람은 중학교 선생님 중에는 없을 거야. 우리 학교에 있을 수도 있죠. 의자터? 최유. 의자터? 인구쌤 착하게 해줬어. 은규쌤은 생각보다 안 닌자 토트 어려워. 깜짝 닌자 토트. 자, 이 문제 볼게. 진짜 터치다. 황태원. 야, 이거 봐. 닌자 이게 자기한테 그러지 마. 조용히 하고 이거 보라고. 동아이다. 위치 에너지가 9.8 mh지. 우리 동생. 어? 9.8 mh. 근데 A의 경우는 질량이 3이고 높이가 2야. B의 경우는 질량이 5고 높이가 1이야. 어차피 9.8은 얘도 있고 얘도 있으니까 무시해도 되잖아. 크기 비교할 때. 요거 둘 곱하면 몇이지? 6. 요거 곱하면 몇이지? 5. 그 둘의 비율은 6대 5인 거야. 오. 이해가? 오. 만약에 위치 에너지 B를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해갖고 M과 H의 값만 비교하면 된다고. 다 곱할 필요 없이. 자, 그럼 질량이 클수록 위치 에너지 커진다. 맞죠? 야! 질량이 커질수록 위치 에너지 커진다. 그래도 맞지? 네. 그럼 요건 어때? 높이가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 커진다도 맞지? 네. 그래서 질량에도 비례한다, 높이에도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밑줄 하나보기. 네, 비교. 질량과 높이에 비례한다. 네. 네, 불편 얘기야. 나 먹었어. 위치 에너지가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어. 기준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 위치 에너지는. 예를 들어 바닥을 중심으로 얘는 위치 에너지가 몇이냐 그러면 5m야. 근데 베란다를 기준으로 위치 에너지 몇이냐 그러면 3m로 계산하는 거야. 만약에 옥상을 기준으로 얘 위치 에너지 구해봐라 그러면 0이지 0.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네. 위치 에너지는 그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값이라고. 예.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말뚝이 있다고 쳐봐. 얘가 떨어질 때 3m만큼의 일을 해줄 수 있겠지? 근데 만약에 얘가 1로 떨어지면 5m만큼의 일을 해줄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여기에 말뚝이 있으면은 안 하죠. 기준면에 있으면 떨어질 곳이 없지.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가 없는 상태로 볼 수 있다고. 네. 기준면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바뀐다는 거지. 땅의 기준으로 옥상에 있으면 5m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고, 베란다를 기준으로 옥상까지는 3m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 또 옥상을 기준으로 이 물체는 0m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고. 즉 위치 에너지 없다고. 네. 말뚝이 여기 있으면 해줄 일이 없다고. 예. 말뚝이 여기 있으면 3m만큼 일해줄 수 있다고. 네. 말뚝이 여기 있으면 5m만큼 일해줄 수 있다. 그 뜻이야. 예.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에 따라 달라진다. 예. 그렇지? 아니야. 아, 거기 밑줄 가볼까요? 그 기준면에 따라 다르다.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를 바뀔 수 있더라 라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지. 98줄, 98줄, 58줄, 8줄, 0줄 나온 게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더라라는 거야. 자, 위치 에너지를 갖는 얘 봐봐. 화분, 걸려있는 액자, 고여있는 물, 높이 뛰어오른 사람, 점프대 위에 있는 사람, 뭐 정지해 있는 놀이기구 이런 거. 위치 에너지 있다. 어우 써. 그건 왜 사고야? 이거는 내가 계속 설명하다 보니까 넘어갈게. 예. 내가 일한 만큼 얘는 위치 에너지를 획득하게 되고 딱 손을 놓게 되면 위치 에너지만큼 새로운 일을 해줄 수 있더라라는 얘기. 예. 요 실험 되게 중요한데. 내가 해봐. 이 실험 잘 봐. 이 실험 설명 잘 들으세요. 네. 자, 여기 있는 애는 위치 에너지를 가져. 진해 아니에요 진? 위치 에너지 이거 안 돼. 9.8 mH만큼. 커. 다음 나무 도막을 밀어낸다라고 하는 건 이거 마찰력에 대한 일하는 거 아니야? 마찰력에 대한 일. 네. 맞아요. 즉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만큼인데 네.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 이거 설명 잘 들어야 돼. 잘 봐. 알겠습니다. 에너지만큼 일을 해줄 수 있지. 네. 에너지가 만약에 이 위치에서 100만큼 있었으면 얘를 딱 밀어줄 때 얘를 100만큼 밀어낼 거 아니야. 네. 네. 에너지만큼 일을 해준다고. 얘네 둘이 이퀄 관계라고, 같다라는 관계라고. 맞지? 자,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 이 마찰력은 변하지 않는 값이야. 일정한 값이야. 이미 바닥과의 관계에서 결정된 거야. 나무 도막의 재질, 바닷가의 재질, 바닥과 닿는 면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값이라고. 이건 안 바뀐다고. 쇠고수를 높이 올리면 H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 바뀌지. 맞아? 만약에 이 높이를 2배로 올렸어. 이 높이를 2배로 올리면 위치 에너지가 2배 되지. 그 상태에서 푸르르 하고 떨구면 마찰력은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이동거리만 2배 늘어난다고. 쇠구슬을 이 높이보다 이 높이가 되면 2배 늘었잖아. 높이가 2배 되면 위치 에너지가 2배 되지. 그럼 에너지가 2배니까 일도 2배 해줄 거 아니야. 그게 오른쪽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나무 도막을 밀 때 이동거리가 2배 되는 걸로 나타난다고. 왜? 마찰력은 고정된 값이라서. 마찰력은 정해진 값이라서 에너지가 2배 되면 2배만큼 이동거리가 밀린다고. 2배 밀린다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 마찰력은 고정된 값이야. 그럼 이 쇠구슬을 이제 바꿔볼게. 1kg짜리 쇠구슬을 2kg로 바꿨어. 질량이 2배니까 위치 에너지 2배지? 네. 그러면 호로록 떨어져갖고 나무 도막을 밀면 이동거리가 2배. 2배 된다. 그럼 퀴즈를 내볼게. 야, 질량을 2배로 늘리고 높이를 3배로 늘렸어. 그럼 얘는 얼마큼 밀리니까? 3배. 그렇지, 6배 늘리는 거야. 그러니까 3배하고 2배에서 6배. 6배. 됐어. 지금 문제 풀어봐야지. 99. 가세요.